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계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초시 1차 시험 실패담과 1차 시험 수험 과목별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정 강사나 학원을 추천하는 내용은 아니며 실제로 제가 공부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4년 1차 시험을 치렀고 합격 등수 안에 들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던 이유는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점과 마음이 급해서 기본서를 정독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2013년 여름방학 전까지 기본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수강했고요. 2013년 여름방학부터 심화반 수업을 오프라인 강의로 들었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오프라인으로 심화반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그 일반 경영이나 상법, 경제학은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강의만 듣고 복습할 시간은 많이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강의만 매번 듣고 복습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부했던 점이 제가 1차 시험을 탈락했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조언을 드리자면 2차 시험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매주마다 본인의 진도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1차 시험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경영은 9월쯤에 김용상 강사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일반 경영은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본서를 많이 읽으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제 틀리는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이제 3번째쯤 풀 때쯤에는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무관리는 김종길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재무관리는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수험 과목이어서 아직까지도 집에 책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필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관리는 제가 초시 1차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명제나 수식 외우기, 그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제시를 치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명제나 이제 수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혼자 이제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을 조금 알고 나니까 명제가 더 확실히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이러한 점이 나중에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도 숫자 문제 같은 거 풀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월쯤부터 거시 미시 경제학을 김판기 강사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이제 책이랑 같이 파는 필기 노트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제 강의를 완강한 후에는 이 필기 노트를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씩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시를 이제 수험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거시경제학 쪽이 조금 이론이 부족했다고 느꼈어서 정병렬 간사님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2번째 들으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었어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풀이는 이제 3회독 정도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틀린 문제는 옆에 이제 정자로 몇 번씩 틀렸는지 이제 횟수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독 할 때는 2번 이상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기본 개념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기본서를 정독하고 다시 이해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이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상법은 9월 달에 김혁분 강사님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법 책이 워낙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법전도 다 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되게 컸던 과목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좀 달달 외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법전을 2개를 사서 이제는 하나는 집에다가 놓고 하나는 이제 독서실 책상에 올려놔서 이제 최대한 자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번 나오는 주제가 비슷해서 최대한 기출문제 빈도수가 높았던 주제는 그 상법을 다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주제들은 그냥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은 제한적인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법은 강경태 강사님 강의를 기본 강의로 들었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강의 중 하나로 기억하는 이유는 설명도 되게 나긋나긋하게 해주시는데 가끔씩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초시 세법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해서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다 보고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벅차서 그 이외 나머지 세법들은 아예 못 보고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제시 공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연결세법이나 상증세법은 공부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량 대비 시험 문제 수가 좀 적은 지방세법이나 국기법은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법은 상법처럼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이어서 이제 본인이 과목별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게 1차 시험 합격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중급회계는 김영식 강사님 강의를 들었고, 고급회계는 김기동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떨어졌을 때 회계학 점수랑 합격했을 때 회계학 점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36점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떨어졌던 해에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었어서 탈락했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교시에 이제 회계학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다 풀지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서 기출문제 빈도상 가장 많이 나왔었던 문제 유형들을 일단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새로운 유형이나 제가 처음 보는 문제들을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시험 문제 순서를 제가 바꿔가면서 풀었던 게 합격했던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본 시험 치르기 전에 이제 2번 정도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독서실 같이 이제 내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점이 나중에 실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험장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주변 사람 중에 다리를 떠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온풍기가 바람이 너무 세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자가 너무 별로일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은데 이제 학교같이 최대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점이 제가 실전에 있어서도 치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만의 1차 시험 꿀팁은 초콜릿이랑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먹던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 초콜릿을 이제 시험장에서 매 교시 시작하기 전에
하나씩 먹고 좀 당을 충전했던 게 시험 치를 때 집중이 잘 되게 해줬던 것 같고요. 이제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그래서 그 전날에 엄마한테 나 이런 반찬 먹고 싶으니 이런 반찬 싸주세요 라고 말해서 이제 그 반찬으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고 뭐 이랬던 것도 저한테는 약간 힐링 포인트였어서 제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